밤 10시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 부근 불을 밝힌 노란 천막 100여 개가 빽빽하게 들어섰습니다. 천막마다 가방, 의류, 향수 등 다양한 품목이 진열돼 있는데 대부분 명품을 흉내낸 가품입니다. 외국인들에겐 필수 관광 코스가 됐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경계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핸드폰 꺼주세요. 상품 홍보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신상 셀프로 오가요. 원단은 뭐냐? 실크 원단. 구멍도 이렇게 막 하나하나 붙여있다고. 아예 진품 사진을 펼쳐놓고 비교하면서 정품과 차이 없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얼마고 이거는 32만 원. 32만 원이야? 아직 이거는 1000만짜리 너무 비슷하네. 단속을 피하는 꼼수도 다양합니다. 제가 헷갈려졌는데 원래 이 세 개로만 나오는 아이파고 단속되면 저희가 잘라내는 뜯어내는. 라벨도 잘라냈죠? 버릴 거예요. 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려요. 그동안 경찰과 지자체 등이 개별적으로 단속을 실시했지만 단속 인력도 부족하고 처벌 수위도 낮아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나오게 되면 허가 취소가 가능하게 되는 조건입니다. 이분들 생계하고 관계도 또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영세 상인들의 생계가 걸려 있어 단속 수위가 고심스럽긴 하지만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구할 명분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가품 시장을 방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가품 상인 퇴출을 위해 지자체와 경찰, 특허청 등으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시대 서울 동대문이 다시 돌아온 일본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특히 밤 9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열리는 세빛시장이 인기인데요. 100개 이상의 노란 천막이 늘어선 세빛시장에선 옷과 가방, 시계 등 다양한 제품을 파는데 실제로는 가품 전문 시장으로 유명합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세빛시장 정보를 유튜브 소개 영상을 보고 찾아오고 있는데요. 가품을 취급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지만 세빛시장의 전체 손님 중 80%가 가품 관광을 즐기는 일본인이라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한국의 명소, 외국인 후기에선 여전히 짝퉁 천국, 말뿐인 단속인데 근절될 리가 없지, 한국은 렌저라고 일본 가서 명품 사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 명동의 외국인 전용 상점. 평범한 패션 가방을 파는 외부 진열대와 달리 안쪽으로 들어가니 수천만 원 하는 외국 명품 가방 수백 점이 빼곡히 진열돼 있습니다. 진품을 위조한 이른바 짝퉁 제품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이게 상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검은 비닐 안에선 명품 가방과 시계가 쏟아져 나옵니다. 동대문의 한 대형 쇼핑몰. 언뜻 보기엔 여행용 가방 전문점 같지만 가방들을 열어보니 위조품들이 가득 담겼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적발된 위조품은 모두 155점, 시가로 5억 원어치입니다. 최근에는 비밀 공간을 마련해놓고 숨겨놓고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만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통 방식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0년 한 해 2,200여 점에 불과하던 압수 물량은 올 들어 4개월 동안에만 7,600여 점으로 급증했습니다. 일부 위조품은 마치 특정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처럼 포장까지 정교합니다. 아니, 영수증, 그다음에 뭐 면세 한도액, 이 상품 인수 유의사항.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위조 상품도 늘고 있습니다. SNS 채널로 회원을 모집해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탓에 적발도 쉽지 않지만 적발돼도 이름만 바꿔 다시 계정을 열기 일쑤입니다. 상표법에는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만 구매자에 대해선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SBS 장선입니다.